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징계구제 소청심사 전문 누리행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적어도 패배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유리하게 준비하는 전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피하십시오. 당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오셨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암담한 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징계 의결 요구서 혹은 징계 의결서라는 단어, 참 공직생활에서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는 그 8글자 때문에 어젯밤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징계 의결 요구서나 징계 이유서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성실하게 쌓아 올린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느끼는 그 막막함.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공직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반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을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내고 다시 한번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의견서 작성 모든 것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가 왜 뒤집기 어려운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소청심사를 통해 바로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 번 징계가 의결되고 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뒤집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최초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법원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싸움은 소청심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최초 대응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기를 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리한 고지에서 싸워야만 합니다.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불문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 중징계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적어도 패배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유리하게 준비하는 전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피하십시오. 당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적어도 패배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유리하게 준비하는 전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피하십시오. 당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패배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유리하게 준비하는 전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피하십시오. 당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징계위원회 앞에서 당신을 괘씸죄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최악의 실수 3가지입니다. 제가 14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루며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입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앞에서 전면 부인하는 타입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있는데도 무작정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모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이는 위원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뿐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곳이기 이전에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전면 부인하는 것은 도와주려는 위원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감정 호소 타입입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이 제가 가장입니다, 이 징계만은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동정심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 그리고 증거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안타깝게도 제출할 증거 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징계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특히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보를 복붙하는 타입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서나 사유서 양식을 그대로 뺏겨서 제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들은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들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문장,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반성문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는 성의 부족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당신의 사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더 높은 징계 양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법률 용어로는 개전의 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나 반성문 낭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잠시 잊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의견서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나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위원회와 당신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뒤에 늘어놓은 어떤 주장도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처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금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개전의 정, 이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신뢰를 얻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성공적인 의견서는 반드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의견서의 본문은 두 개의 다른 길로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의 길입니다. 이것은 징계 요구서에 적힌 내용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쁜 예시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허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쁜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예시. 징계 요구서에는 제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장소에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첨부한 정 1호 당일 출입 기록, 정 2호, 동료의 사실 확인서 등을 보시면 저는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정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핵심입니다. 바로 정상 참작의 길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들어서 선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무 미숙이나 불가피한 실수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건강 문제, 가정사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표창, 수상 경력, 긍정적인 근무 평정 등을 통해 조직에 기여해 온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합의서, 또 금전적인 보상을 했다면 보상 내역
등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비위가 격리하고 지금까지 근무 중 단 한 번의 징계 전력이 없다는 초범이라는 점 등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주장은 다음 단계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제가 앞서 사실관계의 길과 정상 참작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길을 탄탄하게 포장하는 아스팔트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아스팔트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 또는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십시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사과의 뜻을 전한 문자 내역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십시오. 과거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과거 3년간의 성과평가 서류와 업무 유공 표창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주장은 증거라는 이름의 파트너와 함께 징계위원회 앞에 서야 합니다.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그저 힘없는 변명, 공허한 외침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리스트업하고 수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킬 첫 번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징계위원회 의견서는 공직생활을 끝내는 마지막 변명장이 아닙니다. 명예와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혼자서 불안에 떨며 보내시겠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하시겠습니까? 누리행정사는 지난 14년간 수많은 징계위원회 앞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인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듣고 사실관계를 분석하며 가장 효과적인 법리를 찾아내고 당신의 진심이 위원회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는 전략가입니다. 당신의 의견서 첫 문장을 쓰기 전에 제가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먼저 써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누리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